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생활과 금융을 숭앙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주 위크 2 두 번째 주에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에는 무엇을 공부했느냐 하면은 정권, 금융과 발행시장 가운데서 경제의 주체 가운데서 두 경제 주체 간의 자금의 유통을 우리가 금융으로 설명했고, 달리 쉽게 얘기하면 경제의 피가 금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이 뭐가 다른가? 직접 우리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를 간접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접 금융은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해서 다이렉트리 투자가들하고 자금 조달하는 것을 직접 금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을 우리가 화폐시장, 마니마켓이라는 표현을 썼고, 장기 금융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 캐피털 마켓이라는 표현을 썼고, 금융시장의 기능은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본 조달 기능, 자산 운용 기능, 자본 배분 기능, 소요 분산 기능을 얘기했고, 그리고 금융수단의 금융자산의 특성으로는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으로는 기업업인 CP, 그리고 양도성 예금증서 CD가 뭔지 공부를 했고, 환매 조건부 채권인 RP가 뭔지를 공부했고, 한국은행 BOK에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뭔지, 그리고 콜론, 콜마니가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금융 상품으로 주식, 채권이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서의 6가지 기본 업무로서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 신탁업을 6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으로서는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투자 매매업이라는 것은 정권회사나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자기 자본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것을 투자 매매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고객의 자산, 고객의 돈을 갖고 그거를 중개해 주는 거, 예를 들면 브로커리지 업무입니다. 그래서 투자가가 직접 금융투자회사나 증권회사에 와서 계좌를 오픈하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을 시키고 그 돈을 갖고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를 할 때 증권회사나 금융투자회사가 그거를 중개해 주는 것을 우리가 투자 중개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합투자업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 2009년 2월 4일부터 우리나라에 우리 정권시장이나 자본시장에 있는 여러 법들을 6개의 법을 한꺼번에 뭉쳐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짧게 얘기해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원래 법 이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2009년도 2월 4일부터 반려가 됐는데, 왜 해피는 2월 4일이냐면은, 보통 법은 2월 1일, 1월 1일, 8월 1일 이렇게 첫째 날부터 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2월 4일이 마침 입춘, 봄이 오는 입춘이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어서 2009년 2월 4일부터 소위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법상에 집합투자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 수강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겠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집합투자업이라는 것은 펀드에 관한 업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상에는 어느 한 규절에도 펀드라는 용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매스컴을 보면은 각종 신문이나 방송에 사모펀드가 어떻고 공모펀드가 어떻고 펀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법상에 펀드라는 용어가 나오는 걸로 그래 착각을 하지만, 자본시장법 어느 조항을 봐도 펀드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에는 집합투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2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모은 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귀속시키는 업무다.
이게 좀 어렵죠. 이거를 소위 펀드 운용 업무를 우리가 집합투자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 집합투자기구를 우리는 펀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펀드는 자본시장법상에는 펀드라고 나오지 않고 이거를 수익증권으로 나옵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는 펀드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가 되고, 집합투자는 투자업자는 펀드의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인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집합투자업이라는 것은 펀드에 관한 업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집합투자기구는 펀드에 투자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수익증권을 사는 겁니다.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걸 우리가 펀드에 투자한다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은 그 단위가 한 주, 10주, 100주, 1000주, 만주, 10만주, 주라는 단위를 쓰는데, 수익증권은 한 좌, 10좌, 100좌, 1000좌, 만좌, 좌라는 표현을 쓴다는 사실도 우리 수강생들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증권은 한 좌, 두 좌, 10좌 이렇게 쓴다는 사실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펀드가 어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합투자에서 정권형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정권형 펀드에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형 펀드는 총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 및 파생 상품에 운용하는 펀드를 우리가 주식형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 채권형 펀드는 총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고 모두 기금형으로 운용하는 것을 우리가 채권형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분산해서 투자하는 펀드를 혼합형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 하냐면, 서양에서는, 외국에서는 펀드 매니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펀드 매니저. 근데 우리나라에는 투자 자산 운용사라는 그런 자격으로 얘기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교수님은 1998년도 IMF 와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을 만들었을 때, 그때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20몇 년 동안에 펀드 운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MMF는 마니마켓 펀드는 뭐냐면은 단기 금융 집합 투자 기구입니다. 우리가 아까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이라 했었죠. 그죠? 이건 단기에 운용하는 건데, 단기 금융 집합 투자 기구로 집합 투자 재산을 CP나 CD나 RP나 통화 안정증권 등 단기 금융 상품에 운용하는 펀드를 우리가 MMF, 마니마켓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는 뭐냐면은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운용하는 펀드를 우리가 부동산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집합 투자 기구의 종류를 따져보면은 일반적으로 투자 신탁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투자 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가 뭔가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설립의 형태는, 투자 신탁은 신탁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은 수익증권이 되고, 투자 회사는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지위는 투자 신탁에는 수익자가 되고, 투자 회사에서는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은, 투자 신탁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고, 투자 회사는 주주의 자율 규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투자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위 정권 투자 회사라는 이름으로 뭐 삼성, 뭐 미래 이런 등등해서 많은 투자회사,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데, 이건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회사는 상장이 되어 있다. 투자 신탁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투자 신탁은 기금형과 단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펀드가 설정된 후
언제든지 투자자의 요구에 응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환매라는 것은 수익자가 내가 돈을 찾겠다 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로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단위형은 설정 한도와 신탁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추가 발행도 안 되고 환매도 어렵습니다. 한번 딱 설정이 되면은 만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단위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이 가능한 것은 기금형인데 기금형은 환매도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환매를 해줄 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만기가 되기 전에 환매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투자했는 그 수익증권의 수익의 70% 정도를 토해내고 30%만 가져가는 거, 이거는 투자 신탁에 여러 가지 약관에 있는데 그냥 다 가져가면은 수익이 쫙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빼가버리면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토해내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회사는 여기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습니다. 개방형은 언제든지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 설정 및 환매가 허용되는 펀드를 개방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폐쇄형은 원칙적으로 펀드의 만기까지 추가 설정이나 환매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투자회사다. 자, 집합투자기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기구는 투자 신탁으로 많이 합니다. 하고 투자회사도 일부 있는데 투자 신탁의 규모가 투자회사의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와 관계기관의 내용을 보면은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고 투자 일임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신탁업이 있는데 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합투자기구의 구분 가운데서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설립이 가능한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투자 자문회사에서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을 두 개를 운영을 하는데 이 두 개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다릅니다. 다른데 투자 자문업을 할 때는 과거에는 자본금이 미니멈 5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규정이 완화가 돼서 자본금 2억 5천만 원 이상만 되면은 정부에서 투자 자문사 라이선스를 취득했는 경우에는 투자 자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일임업은 소위 자본금이 15억 이상이 돼야 투자 일임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을 두 개를 다 하려면은 2억 5천 더하기 15억 17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투자 자문사가 되어야 투자 자문업과 일임업을 둘 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 일임업은 뭐고 자문업은 뭐냐 한번 보자 이제. 투자 자문업은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업을 하는 업무를 투자 자문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고객이 투자 자문사와 계약을 해서 투자 자문을 받는다 손 치면은 자, 그 투자 자문에 있는 금액 자체가 1억이면은 1억에 한해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 투자 자문사로 연락을 하면은 전화상으로 이런 종목이 좋고 이렇습니다. 자문을 해주면은 그 자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충 평균 1% 내외의 자문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자, 1억 같으면은 1년에 100만원 정도의 자문 수수료를 주죠. 그 대신 자문을 해주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투자 자문사와 투자 자문업 계약을 했는데 자,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을 한 두 개만 추천해 주세요 했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좋은 이유를 쭉 이야기를 다 해주면은 그 고객은 그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투자하고 안 하고는 투자자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투자 자문업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투자 일임업은 뭐냐면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을 받아서
투자자별로 구분해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자문사가 알아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알아서 운용. 그 모든 것을 일임 맡긴다는 뜻이는 맡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일임업은 훨씬 더 규모가 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 미니멈 15억이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 자문업은 2억 5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업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이런 법률 관계를 우리가 신탁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탁업, 이런 거를 신탁업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 다음에 정권 관계기관은 어떤 관계기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정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뭐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권금융이나 예탁결제원하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부딪힐 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나 정권회사의 모든 것을 이쪽에서 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권업에 필요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관리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관한 정보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권금융은 정권회사나 금융회사가 자금이 모자라고 등등 이런 거 할 때 파이낸싱을 해주는 회사가 한국정권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탁결제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되고 유통되는 주식이나 채권 등등에 관해서 예탁 결제를 해주는 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이 두 기관 전부 다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각종 채권 또는 주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관리하는 장소가 저 일산 가다 보면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하 3층까지 쭉 내려가서 보면은 옛날에, 요새는 주식이나 채권을 그렇게 실물로 발행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과거엔 전부 다 실물로 발행했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거는 여러분들 자산운용사라든가 자산운용사 뭐 등등 금융업이나 자산운용업 자본시장에 필요한 모든 자격증 관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행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발행시장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발행시장은 기업이나 정부, 공공단체 등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정권 발행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우리가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발행시장을 영어로 하면 프라이머리 마켓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마켓이 1차 시장이라는 뜻이 되고,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할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 결국은 2차 시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세컨더리 마켓을 우리는 유통시장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프라이머리 마켓을 우리나라 말로는 정권 발행시장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발행시장은 기업이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정권 발행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발행시장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산업자본의 동원 기능이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 측면에서는 광범위한 투자자층으로부터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업 자본의 대규모화를 실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대상 금융자산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유가증권을 신규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발행시장의 큰 기능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산업자본의 동원을 하는 동원 능력을 기능을 갖고 있고 기업 측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대상의 인 금융자산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또는 소득 재분배 촉진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2교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는데 2교시 공부했는 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2교시 공부했는 리뷰는 뭐냐? 자, 우리 1교시 때 공부했는 것 금융투자 회사의 6가지 주요 업무 가운데서 1교시에는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에 대한 공부를 했고 2교시에 들어와서는 집합투자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펀드 업무를 우리가 집합투자업이라는 표현을 썼고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의 차이가 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의 정권형 펀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살펴봤는데 정권형 펀드에는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가 있었다. 그리고 마니마켓 펀드도 있었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도 있었다. 그리고 집합투자 기구의 구분해서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가 있었다. 투자 회사는 대부분 다가 상장이 되어 있고 투자 신탁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신탁은 신탁계약이고 수익증권으로 유가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위는 한좌, 열좌, 백좌, 좌라는 표현을 쓰고 투자회사는 주식 형태이기 때문에 한주, 백주, 천주 이런 형태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투자에서 관계기관에서는 투자 자문업과 일임업도 설명을 했고 신탁업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주로 증권회사나 금융투자회사가 많이 활용하고 개인들도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증권금융까지는 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인 주식과 채권에 관한 모든 예탁과 결제 업무를 해주는 것이 한국예탁결제원이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우리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투자자문사를 총괄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면은 우리 자본시장이나 증권시장에서 필요한 각종 자격증 관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프라이머리 마켓이 발행시장이 얘기했죠. 발행시장의 기능에는 산업자본의 동원 기능, 투자 대상의 제공 기능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교시를 마치고 3교시에 들어가서는 발행시장의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공모 발행이 어떤 거고 사모 발행이 어떻고 직접 발행이 어떻고 간접 발행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공개 IPO Initial Primary Offering ICO가 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기업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걸 우리가 유상증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주식을 유상으로 하지 않고 기본에 있는 잉여금을 갖고 주식을 발행하는 걸 우리가 무상증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차이점이 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주식 배당, 주식 분할이 어떤 건지 전환 주식과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 인수분부 행사 등등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여기서 쉬고 10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